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지 상황을 보니까 산불 피해가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요. 관련 질문은 조금 이따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체크 포인트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주요한 흐름은 그동안의 상승을 주도했던 빅테크, 이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AI 붐으로 최근에 상승상을 주도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3% 넘게 하락한 것을 비롯해 아마존이 4.25%,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3% 이상 빠졌습니다. 장중에 캐나다가 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는데 이 이후로 빅테크들의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어제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역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심리가 시장에 조금 더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방 기금금리 시장 선물 동향을 보면 현재 시장은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71%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제 78%보다 조금 내려간 것이죠.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한때 연 4.6%에 다다르기도 했었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주춤한 반면 가치주로 분류되는 주식들과 중소형주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1.29% 하락 마감한 것과 비교해서 미국의 중소형주들을 모아 만든 지수인 러셀 2000은 어제 2%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도 1.78%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 증시 상승세를 견인했던 기술주가 잠시 주춤한 것,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우려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중소형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의 상승장은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월가에는 존재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마이클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끄는 모간 스탠리나 시티그룹인데 이들의 분석에 따라서 S&P 500을 뜯어서 보자면 지난 연말부터 5월 말까지 메타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7곳의 주가 상승률은 54%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뺀 나머지 S&P 500 기업 가운데 493곳의 주가 수익률은 2%에 불과했죠. 시티그룹은 6월 들어서 나스닥 선물의 포지션이 극단적인 매수 상태라며 현재 상황에선 반복적인 기술주 이익 실현 흐름이 예상된다고도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의 분석대로 월가가 기술주 이익 실현,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빅테크 주가가 내려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나 혹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관련해서 독립리서치 회사 세븐스리포트가 내놓은 분석이 오늘까지는 좀 맞아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세븐스리포트는 기술주 일변도의 랠리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랠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을 주도하는 리더십이 다른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관련해서 AI 붐에서 경기 순환주 부문으로 투자 심리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기술주 하락이 미 증시 대세 하락으로 끝나지 않는 대신에 랠리의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세븐스리포트의 예측은 산업재와 에너지 부분이 주가를 받쳐주고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조건을 가정한 분석입니다. 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지금 산불과 관련해서도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눈에 봐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눈을 뜨기도 힘들 것 같은데 자연재해라는 변수, 미국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눈을 뜰 수는 있고요. 다만 숨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제 뒤에 보이는 것이 이제 맨해튼입니다. 뉴욕의 맨해튼인데 맨해튼의 대기질 지수 AQI는 오늘 오후 기준으로 392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대기질 지수가 100을 넘어서면 시민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300을 넘어서면 아예 위험 수준으로 간주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기 안 좋기로 소문난 중국의 공장지대인 동부 지역보다도
뉴욕이 지금 공기가 더 나빠진 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 타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을 정도인데 그만큼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이 미국 동부 지역, 북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주는 이번 산불이 노인 등 이 민감한 인구들의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코드레드, 레드 경보를, 적색 경보를 발효했고요. 현지 상황 보면은 뉴욕의 시립도서관을 문을 평상시보다 일찍 닫기로 했고 학교는 코로나 때와 다르게 아직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체육 등의 야외 활동은 모두 제한이 됐습니다. 이 주정부 조치로 이뤄진 겁니다. 오전에 또 출근하는 사람들 봤을 때 제가 예전 코로나 때처럼 저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통근길에 나서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뉴욕은 오늘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 됐습니다. 경제 영향 관련해서 우선 확인되는 것은 항공편의 차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는 현재 뉴욕의 라과르디아 공항과 뉴저지의 뉴요크 공항 등 국제공항의 운항을 중지하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부 지역에서는 외식과 쇼핑 등 소비 지출 활동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이 같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뉴욕주는 최악의 대기질 상황이 앞으로 며칠 동안은 지속할 것으로 관측하는데 캐나다의 산불이 지금 꺼진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